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나름 여러분들 덕택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좋은 소식들이 나왔는데 코로나19 예방 백신 예방률이 90% 이상이 나왔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고, 사실 90% 이상 그 백신 예방 접종률이 있다는 건 우리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도 50에서 한 60, 그 정도밖에 그 예방률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코로나19 백신의 중간 시험 단계지만 중간 단계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좋은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나름 그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반도체, 언택트 관련해서 다 영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업의 뭐 펀더멘털이나 향후 수급이나 거기에 뭐 따르는 뭐 영향이 어느 정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 않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AMD,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나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데, 거기에서도 삼성전자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M&A나 거기에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서 물론 그 대만의 TSMC하고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AMD랑 그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 경쟁이 불붙었지만, 그 AMD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상당히 호재가 된다는 그러한 기사거리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AMD는 지금 직접적으로 삼성과 지금 협력한 게 있지만 파운드리 수준은 아직까지 제대로 받지를 못했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호재적인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AMD가 그 사실 상당히 약진을 했죠. 어떻게 보면 만년 인텔의 하청업체에 불과한 할 정도로 만년 2인자의 후발주자였죠. 어떻게 보면 AMD가 그 약진하면서 반도체 업계도 그 지금 현재 대격변에 휘말리는 분위기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호재를 맞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9일이죠. 업계에 따르면 그 AMD가 최근 신형 CPU인 라이젠 5000 시리즈를 출시를 했습니다. 젠3 아키텍처를 적용한 7나노 공정 적용 제품인데, 이번 라인업이 역대급 성능으로 주목을 받았죠. AMD의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던 그 시네벤치에서 물론이고 그 스레드벨 성능으로도 동급 인텔 CPU를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가히 대단합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은 $799를 책정이 됐는데, X86 CPU 시장도 인텔 독점 체제를 벗어날 기세입니다. 솔직히 이미 AMD가 3분기 점유율 22.4%로 2013년 이후에 최대 수준으로 선전하는 상황인데, 라이젠 5000 시리즈가 최적화와 안정성만 증명한다면 점유율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죠. 서버용 CPU인 에픽도 상당히 지금 꾸준한 성장 중인데, 최근에 39조 원이나 쏟아부으면서 강행한 자일링스 인수도 인텔을 위협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지금 솔직히 꼽힙니다. 이 자일링스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인수를 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하지만 삼성전자도 M&A 무척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일링스가 무선통신과 자동차 등에 공급되는 반도체 FPGA를 만드는 회사로, 그 전에 인텔이 인수한 그 알테라가 있습니다. 알테라. 그게 앞서서 1위 업체인데, 인텔이 오랜 기간 노하우와 그 표준화를 주도할 만한 그 높은 기술력을 갖고는 솔직히 있습니다. AMD가 그 CPU하고 FPGA 부분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자리를 아마 위협하는 모양새인데, AMD가 또 다른 날개인 그 GPU 시장에서도 물론 엔비디아 추격의 고삐를 상당히 조이고 있죠. 지난달에 그 발표한 라데온 RX 6000 시리즈를 엔비디아 경쟁 모델인 지포스 30 시리즈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을 했다는데, 지포스 30 시리즈도 전작 대비 크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열광시켰던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AMD가 더 강력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엔비디아 시장 독주에 제동을 걸리게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 역시도
상당히 삼성으로서는 좋은 고객이지만 최근에 뭐 이상한 그 루머가 계속 나오는 게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 자체가 지금 수율이 뭐 안 좋다. 그리고 뭐 대만 언론에서 상당히 삼성을 폄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그 히트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지포스 30 시리즈가 그 내놓은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입니다. 이 채굴이죠. 그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그 풍기 현상이 일어날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삼성전자의 수율과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언론도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크게 뭐 대만의 언론을 우리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단지 그리고 또 가성비뿐만 아니라 그 여전히 전체적인 성능에서 지포스에 다소 밀린다는 반응은 있습니다. AMD가. 하지만 그 엔비디아 전유물로 여겨졌던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을 적용하게 됐는데 정확한 제가 용어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사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력 효율 부분에서도 엔비디아 앞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솔직히 요동을 치는 이유 중에 최근까지도 인텔과 엔비디아가 각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신제품 출시 지원하고 가격 상승을 솔직히 주도를 해왔습니다. AMD 활약으로 개발 속도도 높이고 가격 안정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분위기죠. 당장 인텔이 그 낸드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하면서 지각 변동은 사실 시작됐죠. 인텔이 그 CPU 등 그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서 낸드 사업부를 판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세대 CPU 출시 속도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낸드 시장에서 그 SK 하이닉스가 2위로 훌쩍 뛰어오르면서 한국 점유율도 솔직히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인수한 그 ARM의 힘을 실으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도 나섰는데 모바일뿐만 아니라 서브용 칩 솔루션이죠. 네오버스 플랫폼도 확장하는데 새로운 NPU를 출시하는 등 그 인공지능 시장 공략도 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상당히 대한민국으로서도 상당히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죠. 제가 이 전반적인 걸 그 거대 팹리스 업체들의 막 피가 튀기는 어떻게 보면 그 경쟁이 어떻게 불이 붙었습니다. 이 설계 전문 설계 업체들의 이 피 터지는 경쟁이 붙은 와인데 어떻게 보면 TSMC, 삼성전자 모두 호재죠. 그리고 삼성전자한테도 당연히 호재가 맞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파운드리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수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최근에 어깨 일인 그 TSMC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삼성전자도 적지 않은 반사익은 분명히 얻고 있습니다. 인텔이 AMD를 추계하기 위해서 자체 팹에서 CPU 양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신 파운드리 수주도 늘리는 현상도 솔직히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이 양산 기술적으로는 파운드리 업체보다 솔직히 1, 2단계 앞서는 있다고 평가는 솔직히 받습니다. 그리고 10나노 미만에서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팹리스로 전환할 것을 예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10나노 미만에서는 분명히 인텔도 한계에 부딪혔죠. 그리고 AMD하고 삼성과 협력 관계도 삼성전자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삼성전자가 이미 엑시노스의 그 AMD의 GPU 기술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을 솔직히 AMD와 진행 중입니다. AMD 제품 생산 수주도 꾸준히 삼성에서 내부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기대감을 솔직히 숨기지 않았고 있었죠.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분기 기준 최대 매출 기록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고 내년에도 시장 10% 가까운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이 자신감 자체가 삼성전자가 AMD, 인텔, 엔비디아 거대 팹리스로부터 그러한 수주에 가까운 그러한 접근이 있지 않으면 이래 자신 있는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요동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기존에 그 소외받았던 종목이 많이 상승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다른 타 업종에 비해서 큰 급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크게 일시적인 급등, 급락은 삼성전자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등락의 폭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너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마음 조려하거나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백신 예방, 그리고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일단 경기 안정화가 된다는 게 삼성으로서는 차고 나갈 수 있는 더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내일 즐거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업무 마치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